인생을 바꾼 10가지 사건. 김용빈의 예상치 못한 인생 변천사가 공개된다. 무대 위에서 김용빈은 늘 완성된 사람처럼 보였다. 한 치위 흔들림도 없이 마이크를 쥐고 한음 한음을 정교하게 쌓아 올리며 관객의 마음을 꿰뚫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천재 혹은 처음부터 빛났던 운 좋은 스타라고 부르곤 했다. 하지만 오늘 그 반대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김용빈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대부분이 숨기고 싶었던 장면들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믿기 힘들 만큼 딱 10개의 사건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김용빈이 이렇게까지 살아왔다고? 1. 첫 번째 사건. 노래는 그만하자. 라는 한마디. 모든 시작은 칭찬이 아니라 부정이었다. 어린 시절 김용빈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지만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가 그의 귀를 때렸다. 너는 음색은 괜찮은데 무대에서 살아남긴 어려워. 그 말은 충고처럼 포장됐지만 사실상 포기하라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는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결심했다. 그럼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면 되잖아. 그 결심이 훗날 그의 무대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된다. 2. 두 번째 사건. 가난보다 무서운 멈춘 시간. 노래를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레슨비, 교통비, 연습실, 현실은 계산기처럼 차갑게 그의 꿈을 쳤다. 어느 날은 연습을 하다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이 멈추는 순간은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다.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찾아온다. 그날 이후 김용빈은 스스로에게 규칙을 만들었다. 하루라도 노래를 안 하면 내 시간이 멈춘다. 그리고 그는 절대 시간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3. 세 번째 사건. 무대 공포증. 그가 숨겼던 진짜 적.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김용빈은 한때 무대에 서기만 하면 손이 차가워지고 목이 잠기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사가 흩어지는 경험을 했다. 그게 공포증이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공포를 없애겠다가 아니라 공포와 같이 서겠다였다. 무대에 오르기 전 늘 똑같이 숨을 3번 고르고 손을 쥐었다 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를 떨리게 하는 건 위험이 아니라 내가 진심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 그를 버티게 했다. 4. 네 번째 사건. 한 번이 실수. 모두가 등을 돌린 날.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 대개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 시작된다. 그는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를 했다. 음정이 흔들렸고 순간 집중이 깨졌다. 관객의 반응이 변하는 걸 그는 눈으로 봤다. 그날 이후 김용빈은 깨달았다. 별표 무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수가 아니라 실수 뒤에 찾아오는 자기 혐오라는 걸. 그는 실수를 분석했다. 반복해서 들었다. 모욕처럼 느껴질 때마다 더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뜻밖의 감정이 찾아왔다. 그래, 이게 내 바닥이구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5. 다섯 번째 사건.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어느 순간 그는 잘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물었다. 노래는 잘하는데 너는 누구야? 그 질문은 칭찬보다 날카로웠다. 기술은 있는데 이야기가 없었다. 김용빈은 그날부터 무작정 노래를 연습하는 대신 자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어떤 단어에 상처받는지, 어떤 기억이 울컥하게 만드는지, 어떤 순간에 웃는지. 그리고 그 답은 결국 무대에서 드러났다. 그의 노래가 유난히 사람을 울리는 이유는 고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 여섯 번째 사건. 믿었던 사람의 지금은 안 돼. 가장 잔인한 거절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이 말한다. 지금은 안 돼. 조금만 참자. 그 말은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꿈을 늦추는 족쇄가 된다. 김용빈은 그 문장에 오래 갇혀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참는 동안 나는 늙고 내 목소리는 변한다. 그럼 대체 언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자신에게 허락을 내린 순간부터였다. 7. 일곱 번째 사건. 단 한 사람의 손. 그의 인생을 끌어올리다. 포기 직전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잘 될 거야. 다만 네가 너를 믿어야 해. 그 말은 마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치 등 뒤에 손을 얹어준 것처럼 그의 자세가 달라졌다. 김용빈은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혼자 강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이 한 번이라도 닿으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걸. 8. 여덟 번째 사건. 무명의 시간. 그가 선택한 사라짐. 사람들이 보기엔 김용빈이 갑자기 뜬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한동안 일부러 조용히 지냈다. 무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목을 혹사하지 않았고 말수를 줄였고 연습을 기록했다. 어디서 힘이 빠지는지, 어떤 감정에서 소리가 거칠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라짐은 훗날 그의 등장에 폭발력을 만들어줬다. 9. 아홉 번째 사건. 펜의 한 줄 메시지. 어떤 날은 상 하나보다 댓글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 오늘 당신 노래 덕분에 나 살아냈어요. 그 메시지는 무섭도록 무거웠다. 노래가 취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김용빈은 그날 이후 무대를 다르게 대했다. 더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더 진심으로 서려고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성실하게 부르는 것. 10. 열 번째 사건. 마지막 반전. 그가 가장 두려워한 건 성공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 남았다. 김용빈이 정말 두려워한 건 실패가 아니었다. 성공이었다. 성공하면 돌아갈 곳이 사라질까봐. 성공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해석할까봐. 성공하면 다음은? 이라는 압박이 숨을 막을까봐.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 두려운 건 내가 아직 상처를 안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더 정직하게 노래하면 돼.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었다. 누군가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으니까. 김용빈의 10가지 사건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극적인 비밀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다. 포기하고 싶었던 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스스로를 미워했던 순간, 다시 일어선 날. 단지 우리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지금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흔들렸던 시간을 숨기지 않아서 강하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노래는 사람을 붙잡는다. 당신이 오늘 이 글을 덮고 나면 이상하게도 한 가지 질문이 남을 것이다. 내 인생을 바꿀 11번째 사건은 지금 시작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